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직 독서 디귿의 1번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독서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지? 독서는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들에게 독서란 타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상상력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초등학생들의 경우, 자, 만화로 된 학습 만화 있지. 학습 만화 읽히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거든. 자,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다 나왔어. 이것도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저학년층이나 고학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기서 책으로만 글로만 보는 독서보다는 학습 만화를 통해서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다른 나라의 옷, 의상, 집 구조, 그들의 생활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은 타 문화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는 만큼 재미가 있겠지. 그러면서 독서력이라는 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독서를 즐기게 되죠.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래서 이 독서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의 경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습 만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독서력을 향상시켜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여기서 독서를 하게끔 이끌어주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순신이란 장군의 위인 전기를 학생들한테 읽히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창가에 토토도 나왔습니다. 교사가 먼저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급 아이들에게 먼저 과제를 줍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하면서 일본 왜군의 300척의 배를 맞서서 싸웠던 장소가 있었는데, 이 위인전기에서 그 장소가 되게 중요한 요소고, 그렇지? 그 장소는 어디일 것인가? 이 독서를 하면서 반드시 그걸 찾아오셔야 되고, 이순신 장군께서 또 적의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해전도 이 위인전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오면서, 이순신 장군은 원래 문과를 준비하셨다가 문과로 돌신 특이한 케이스였고, 이순신 장군께서는 또 낙마 이후에 어떻게 되셨었고,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바다만 지켰다 생각하는데, 원래 그분은 젊었을 때는 여기서 우리 저 북방 육성에서 그때 북쪽에 있는 적들 외인들의 침입을 막았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막았던 적은 어느 나라였고, 이런 형태에서 바로 교사가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팁을 주면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나 적대국의 어떤 가치들을 끌고 와서 아이들이 학습에서 이해해서 가지고 오게끔 유도를 해준단 말이야. 아이들은 독서할 때 훨씬 더 그 독서에서 중요한 어떤 가치를 이해하게 되겠지. 잠깐 토토를 읽게. 토토는 그러면 8살 먹은 어떤 아이였는데, 토토가 정규학교 잘리게 된 이유는 뭐였고, 또 엄마의 노력으로 대안학교를 고발해서 도모에라는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났던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시간은 얼마였고, 거기서 왜 토토가 교장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는지 반드시 독서를 하면서 이 의미, 책에서 키워드 있잖아. 키워드를 아이들한테 제시해줘, 교사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찾아냈을 때 독서력이 높아져. 그렇지? 그러면서 점차 이게 쌓이다 보면은 독서를 즐기게 되겠지? 이해됐어? 이제 무슨 말인지? 바로 이런 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점진적으로 독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그 책에서 던지는 개념을 알게 해주고, 요점을, 그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 가치를 교사가 심어주게 된다면 아이들은 독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학습 만화부터 시작하세요. 이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리고 여러분 경험, 자, 우리 자신들 그 경험 사례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래, 안 그래? 자신의 경험 사례까지 넣으면 더 좋아, 안 좋아? 오케이? 저는 어렸을 때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을 볼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엄마가 사다 주신 어떤 학습 만화를 통해서, 그렇지? 거기에 그림을 통해서 먼 나라, 이웃 나라 갖다 팔아먹거나 아니면 과학 잡지고 뭐고 여러분들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탈리아 사람들의
어떤 의상, 건축물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하고 달라고 신기했었지? 그렇지? 그 프랑스라는 나라는 또 무슨 요리를 그렇게 중요하면서 해나갔던 거나 그런 걸 통해서 또 다양한 학습만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배웠던 가치가 있었지?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학습만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런 독서, 기본적인 독서에 힘을 갖게 되고, 만약에 제가 이제 교사가 된다면은 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얻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요점을 찍어주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학습의 독서에 대한 어떤 그 책에서 중요한 요점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서에 대해서 책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독서를 즐기게 되었었지? 오케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2번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문제점과 지도 방안인데, 이거는 이제 이 다문화 가정 읽기 자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다문화는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특히 돛단위든지 이거 다 물어. 돛단위만 없는 게 아니라 다 물어. 이거는. 자, 다문화입니다. 선생님이 신기한 게 뭐였냐면은 10년 전에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쉬는 시간이 4년이 있었었어. 4년이 있었거든. 그때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1.2명 10년 전에 이 정도 됐었는데 1.2명이었거든.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0.8명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출산율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4년 쉬다가 다시 책을 써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려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이때 인구가 5천만이었거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었는데 이때가 5천만이었는데 1.2명 이하로 떨어졌으면 이게 이제 인구수가 대략 한 4,700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구를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가 5,170만이라는 거야. 아니,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왔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났지? 미스테리하지. 인구가 줄어야지. 이건 또 뭐야? 나 도대체 이 사람들 뭐 인구 통계를 장난으로 내나? 멍청이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속에는 다문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출산율이 줄었는데 인구가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30만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거 놀라운 거야.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자, 그러면은 다문화에서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95%가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시집을 오셨는데, 각자 다양한 이유로 노동자들 이주해갖고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말 그대로 경제만 있을 뿐이지 국가 간 장벽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대에서 선생님 여기서 책자에서도 이 내용이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데,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3가지. 자, 1번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는 모계 사회를 지향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기존에는 아빠들이 직업을 갖고 엄마들은 살림을 하고 육아를 했어요. 근데 95%인 여성애들이 이주 여성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적 아이들의 문제점은, 공통적인 문제점은 언어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떨어져 버리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제 문제가, 2번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돼? 이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진학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돼? 학습 부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건 아예 답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어떤 문제가 발생돼?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믹스입니다. 플러스 약간 애가 공부도 못해. 뭔가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야. 얘들 학교 부적응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현재 우리 교대에서 보는, 우리 공교육에서 보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이고, 그럼 우리는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아니라겠죠? 우리는 개선 방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대 교수님들을 뭘 내놔버려? 여러분들 각 구청, 너네들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 모셔다가 문화교육 시켜라. 언어부터 해서 모든 문화, 음식의 모든 문화교육 시키면서 또 여기 와서 교육받으면 돈도 줍니다. 그래서 문화교육, 언어교육을 시켜버려요. 그래야 이 학습, 이 문제까지 막을 수 있어. 자, 이렇게 하고 2번째,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 자, 이 아이들을 여기를 동화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은 정체성 혼란도 와. 그렇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베트남이야? 나는 일본 사람이야? 나 어딘데?
담은 아니지? 뭐냐? 왜냐면 우리 실제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이 지금 현재 5%인가 깁니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우리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에서, 미술 교육에서 선생님 때는 이거를 살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이걸 뭐로 가르쳐? 이거 살색이에요. 그러면 무슨 색이에요? 봐, 이제 저 이모야. 언니 아니야. 알겠지? 저 이모. 옛날 교육. 너는 뭐라고 교육받았어? 살구색? 그렇지? 왜? 이제 바로 이 차이예요. 저희 나이 드신 분들 저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만 살았어. 이런 색을 가진 사람만. 근데 지금 까만 놈, 노란 놈, 하얀 놈 다 믹스돼 버렸습니다. 이게 글로벌이에요. 근데 이걸 살색이라면 까만 애는 뭐고 하얀 애는 뭔데? 그래서 살구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모들이나 삼촌들은 선생님같이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살구색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용어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육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인종의 용광로, 셀레드볼, 그렇지? 미국, 호주, 유럽, 캐나다 이 민족들 믹스된 이 지역들 같은 그 나라들 다양한 정책을 가져와 버렸어. 학습 부진인 애들, 자 이제 인종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위인전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언어 교육과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정체성을 갖도록 또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과 이후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왕따 문제지? 이거 해결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자, 이거는 여기서 글로벌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문화 가정 엄마를 일일 교사로 초빙합니다. 교사로 초빙해. 그럼 엄마가 일본 분이에요. 일본 국기 기모노를 입고, 그렇지? 일본을 대표하는 몇 가지들 물품을 가지고 오셔서 학교에 오셔서 엄마들이 열심히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특성들을 학급 아이들이 지도함으로써 우리 학급의 29명의 아이들은 현인의 엄마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 베트남이라는 나라,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몽골을 이해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자 엄마 교육을 통해서 아 현인의 엄마는 저러신 분이니까 현이가 말도 좀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에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런 거 있구나. 아이들이 아하 현이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엄마를 통해서. 그러면서 현이가 어려움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함께 어울려주게 돼. 그래서 왕따가 사라져. 이해됐어? 다문화 가정 문제점? 자 이게 답이에요. 방금 이게 답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 일기례도 보면 나왔죠? 2014 이게 이제 진주교대 기출이죠? 이게 실제 이제 기출입니다. 이 문제점을 너무 심각한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는 다문화가 더 확장됩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다문화가 확장됩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사회 문화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돼서 밖에서 오랜 동안 체류를 안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해. 내가 외국인이 돼서 이상한 사람이 됐을 때 이해하게 됩니다. 외국인분들의. 저는 선생님은 진짜 가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많이 당해봤거든? 여기서 하나 연관된 거 하나 마저 풀어봅시다. 자,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짧게는 외노자라고 하죠. 약간 비하하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봅시다.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이분들의 역할인데 여러분들 이거 말씀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외노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찬성 반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형 산업 국가라고 합니다. 아예 국가 자체가 수출을 먹고 산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 문제가 어떤지 수출형 산업국은 좋은데 그러면 3D 기피 업종이라는 게 생겼어요.